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네, 인기 혼성그룹 룰라의 김지연 씨, 최근에 결혼까지 성공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다소 늦게 한 터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 난임센터를 방문해서 난소 나이를 측정했다고 해요. 이때 난자의 수가 약 3,600개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연 임신이 될 가능성 0%가 나와서 오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검사 결과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늦게 만난 게 절대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이런 눈물 없어야겠죠? 네, 라디오 특진 오늘도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님과 난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난임의 진단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요즘은 35살 넘어서 결혼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사회적으로는 보고 있긴 한데 신체상으로는 좀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만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경우도 뭐 난임인 거지 불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임신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임신이 힘들다고 표현하는 난임인 것이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불임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네. 가장 고령 임신이 되신 분은 52세입니다. 예. 폐경 직전이네요. 예, 폐경 직전인데 이분은 이제 환자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난자 공여를 받아서 주위 친척분의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셨고요. 제가 돌잔치에도 갔었는데요. 네. 이제 둘째를 또 계획 중에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신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충분히 저하고 진료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극복한 사례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52살이시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54 되셨죠, 이제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살 정도 되면은 내가 그래도 난임센터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방문을 해야 될까요? 뭐 남녀 나이 차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물론 나이가 가장 중요한 난임의 원인이지만 나이 이외에도 난임을 유발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1년 넘게 임신이 안 되면 가보면 좋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통계적으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확률이 한 달에 25% 정도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에 대한 두려움도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폐경기는 좀 여성의 신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오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식 능력은 감소하고요. 우리가 흔히 생식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요즘 사용하는 AMH, 즉 난소 나이 검사라고 불리는 난자 예비력 검사를 통해서 난소의 기능과 예비력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폐경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에 따라서 난소 나이가 증가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제 환자 중에 실제 나이는 32세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생리기도 있었는데 수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자 예비력 검사를 해보니 난소 연령이 48세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네, 이 환자의 경우는 20대 초반에 양쪽 난소에 혹이 있어서 난소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이 이후로 난소 기능에 급격한 저하가 생기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타깝네요. 또한 최근에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 급격히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나 정자 냉동을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AMH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난소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폐경기까지 내가 얼마나 남았나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만원의 경우에는 둘 다 직장을 가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우리가 좀 늦게 했지만 한 1년, 2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좀 피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 모르고 했다가 신체 나이가 거의 폐경기에 가까이 오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한의문 검진을 해서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이 검사를 하시고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결혼 전에도 이렇게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임센터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 밖에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대부분 그 여성의 경우 생리 시작 후 2, 3일경에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시고요. 만약 빈혈이 있다든지 성매개 질환에 걸려 있다고 하면 그걸 치료하시고 임신을 시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호르몬이 남포의 성장과 배란 기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도 파악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나의 자궁 내막이 건강한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검사들로는 자궁 초음파나 나팔관 조영술 그리고 자궁 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보다 검사 수도 적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액 검사,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액 검사는 남성의 난임을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2, 3일 정도의 금욕 기간 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자의 운동성이나 양, 숫자, 모양 등을 판별하게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간단할 것 같은데 안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사회 통념상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 참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연히 부부가 함께 내원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난임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남편은 아예 검사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난임의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난임 치료에 성공하는 경우는 대개 남편이 협조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선 네. 부부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난임의 원인을 밝히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임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 비로소 아기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소요 시간과 비용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검사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한 20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용은 20에서 한 30만 원 내외입니다. 신체에 큰 이상이 없다면 뭐 이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도 시행이 되나요? 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진단 복강경을 할 수 있고 자궁 내시경을 추가로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고환 내 정자 채취술이라든지 호르몬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도 원인 불명의 난임도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원인 불명의 난임은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심신 안정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특진 난임 특집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것은 이제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의사와의 신뢰관계 구축도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특집은 남편분들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너튜브에 라디오 특징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신영원 과장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과장 신영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